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가해자는 술자리에서 남자들끼리 하는 스킨십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백숙집에서 16명 단체 예약을 한 손님에게 노쇼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당일에 확인 전화를 하지 않은 식당 책임도 있다며 거부했다는 주장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편의점에 온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다 고소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부와 신랑이 하다 넘어져 다쳤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야, 진짜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기온이 훅 떨어질 수가 있나요? 진짜 너무너무 춥습니다.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젯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 강남 8중 추돌 사고 피의자 이 20대 여성 이 사고 직후 차주인 엄마와 통화하면서 이랬다죠. 키는 방법은 알아도 끄는 방법은 모른다뇨. 자, 몸을 날려서 차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이 광란의 질주를 멈췄던 20대 남성에 따르면 이 여성 차문 닫아, 나 안 내려 하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도 사반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하신 최영희님, 응급실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사반 틀어놓고 근무하고 있어야 하신 이순연님. 자, 지난 일요일 서울 5호선이에요. 임산부한테 안긴 신생아 치고는 몸집이 많이 크네요. 네, 하신 조복경님. 그러니까요. 자, 대구 3호선입니다. 임산부 보호석 앉을까 말까 저렇게 갈등 때리는 중 저 아저씨 하신 우정환님. 자, 신랑이랑 남해대교 야경 보고 있어요. 이동준 씨 사랑한다 하신 박효연님. 자, 제 나이 70 마지막 차가 될 거라면서 통 크게 질러준 띠동갑 남편 이호영 씨 사랑합니다 하신 박은숙님. 자, 미국 유타주 플레전트 뷰에는 벌써 저렇게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 벌써 끝인가요 하신 김선경님. 자, 김인수님, 조완근님, 장시호님, 이윤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기억 없다는 박대성입니다. 친구를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일면식도 없던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했던 박대성. 오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검찰 공소 내용을 봤더니 자칫하면 추가 희생자가 나올 뻔했었더라고요. 네, 오늘 살인 및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박대성은 10대 여학생을 쫓아가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고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혼자 영업장을 운영하던 여성들만 골라서 이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 공개된 박대성 측 의견서에는 혐의 일부를 시인하지 않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살인 목적의 2차 범행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며 기억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예비 혐의와 관련해서는 2차 살인을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했는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CCTV에는 박대성이 범행 후에 흉기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 검사 측은 이걸 살해 범행을 계획한 걸로 봤지만 이걸 부인을 한 겁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뭐 변호인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 보시다시피 첫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계속 시내를 배회했다는 점에서 연속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첫 공판에 유족과 친구들도 왔었다던데요. 맞습니다. 재판장에 박대성이 왔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하고 친구들이 왔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있었고 어머니 같은 경우 왜 우리 딸한테 그런 행동을 했느냐 하고 흐느끼면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사도 이렇게 변호인도
진술을 할 수 있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이 박 씨한테 박대성이한테 엄중하게 처벌해서 영원히 격리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또 지인 같은 경우는 엄중 처벌 탄원서 제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위험천만 진짜 검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복을 입은 저 학생 옆구리에서 검을 샥! 아이! 아, 대나무가 휙! 댕강댕강 몇 개를 미리 잘라놓은 거 아닙니다. 왜? 이거 진짜 칼, 진검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이 바로 옆에 있는 와중에도 저렇게 휙휙 사정없이 검을 휙휙 휘두릅니다. 자, 어른들은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자세 좋군. 자, 구경만 하고 있는데요. 자, 펜싱을 하시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자, 저거 괜찮은 건가요, 저거? 일단 저기는 이제 저렇게 검 연습을 할 수 있는 배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보해 주신 분에 따르면 저기 하고 있는 배기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중고등학생이나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어떤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검을 소유할 수는 없고 대부분 지도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검을 이렇게 사서 빌려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뭘 지적한 거냐면 저 검이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한 1kg가 넘습니다. 그리고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뭉쳐있는 1kg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거를 휘두르거나 할 때 다루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특별히 안전장치도 주변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뒤에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날아가거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이제 저 검의 주인은 저기는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명의로 구입한 거라는데 저것도 만약에 부모님 명의로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그냥 내준 거라면 그것도 뭐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청소는 위험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 그냥 뭐 학생들이니까 뭐 검도장에서 수련하기 위한 거라는 이유로 사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훌러덩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식사 테이블로 온 저 남성 갑자기 외투를 벗더니요 테이블에 일단 올려놓고 뒤돌아서 계산대로 갑니다. 저 파스 하나 이거 좀 사장님 이거 좀 등에 좀 붙여주소 막 이럽니다. 사장님 어머머머 무슨 소리야 제가 그걸 왜 붙여요. 여사장이 완전히 완곡히 거절하면서 주죠. 자,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편의점에서 스트립쇼를 시작해요. 자, 하나 벗고 벗지만 안 돼. 아우 왜 다 거길 벗어. 자, 그러더니 에이 더러워서 진짜 내가 붙이고 만다 하면서 자 붙였어. 자, 이대로 끝일까요? 옷을 입다가 기어이 저거 붙여놓은 파스가 달랑달랑 떨어졌어. 아유 또 그걸 모르고 있어 또. 옷 다 이 아저씨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래 바로 그때 구세주 등장. 웬 외국인 청년. 아저씨 파스 이거 떨어졌어 하면서 다 저 외국인 청년이 붙여줍니다. 응? 아저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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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자, 확인까지 하는데요. 자, 이때가 말이죠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여 사장님 앞에 어디까지 벗어 이 양반이 진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렵죠. 지난 4일 새벽에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하고 있던 여사장한테 닥친 일입니다. 어떤 남성이 정상적인 상황에도 아닌 것 같아요. 술에 좀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인상 말투가 거칠게 파스 좀 붙여주이소. 대구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서 파스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상이 거칠고 이러니까 사실은 못하겠다. 어떻게 붙입니까? 아니, 남의 남자 붙일 몸에다 이유도 왜 없죠. 붙여서 그러니까 그래. 본인이 편의점 구석에 가서 본인이 옷을 지금 벗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요. 한 여성이 왔다고 합니다. 여성이 오니까 두려우니까 사장님이 같이 좀 있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 혼자서 막 궁적궁적거리는 건데 다행스럽게 이제 지인 중에 이제 외국인 이 남편이 얘기를 하니까 남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와가지고 뒤에 붙여줘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오 교수님, 집에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붙여달라고 해야지. 저 왜 여 사장님한테 붙여 저걸? 그래서 와이프가 없을 수도 있죠. 아, 예. 일단 그 여자 혼자 있는 걸 보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한 그런 시도죠. 사실 그 여성이 야밤에 지금 이제 뭐 어떤 그 장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그 여성 얼마나 지금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이제 아는 그 외국인 지인의 남편을 와 달라라고 한 것은 자기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또 그걸 안 붙여준다고 해서 군지렁대면서 또 구석에서 우통을 벗는 그 행위. 바지도 벗었어요. 네, 거의 지금 바지도 거의 한 반 정도 벗었는데 네. 저게 이제 그 사실 뭐 저기서 이렇게 야간에 있다 보면 술 마신 남성들이 와서 저런 이상한 행동들을 갖다가 하는데 아마 저기뿐만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간 큰 차량 테러범입니다. 자, 진짜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건물 한편에 주차된 차량 한 대. 이때 한 남성이 타고 있는 차의 페달 끼가 자, 그리고 힘을 빡 주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또 다른 쪽으로 다른 차를 가네요. 또 자, 바로 그렇게 긁으려는 순간 차가 좀 지나가네. 오토바이가 지나가는구나. 오토바이 지나가니까 포기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예. 오토바이 안 지나갔으면 어쩔 뻔했어.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물었었는데요. 2012년 9월 2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 선배가 뽑은 지 한 달 된 차가 당산역 근처에서 이렇게 긁혔던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날 12년이 지나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이분도 그럴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 28일 저녁에 부산 동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보자는 가게 옆 주차 공간에 정상적으로 차를 대놨는데 웬 남성이 차를 이렇게 긁어놓고 간 거예요. 불법 주차도 아니고 또 어딘가를 막고 주차를 해놓은 게 아니라서 왜 이렇게 해뒀나 영문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 후에 누군가가 제보자 차가 이렇게 긁힌 거를 쳐다보고 있어서 같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이 인근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차를 대놨다가 똑같은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는 남성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이랬다기보다는 그냥 무작위로 이 파손 테러를 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12년 전 그 차 긁힌 날 아직도 잊지 못하는 제 심정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보셔서 알겠죠. 무슨 목적이 있고 누군가 가린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위해를 가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냥 저런 행동을 모르겠어요. 뭐가 화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한 게 드러나서 이분도 더 큰 일 저지르기 전에 꼭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본인이 현상금까지 걸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렇게 이 남성 잡는다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진짜요?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하다가 아시잖아요. 저런 일이 뭐 발도둑, 소도둑 된다고 더 큰 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빨리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 제보를 하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심란한 결혼 조건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정말 결혼을 해도 될지 고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3개월 전에 타지에 사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고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결혼하게 되면 무조건 제가 남자친구의 지역으로 가서 이직해야 한다고 고집했는데요. 저에게는 연고가 없지만 어쨌든 제가 가기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직을 하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어렸을 때 친할아버지가 투병으로 한참 고생을 하셨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매일 찾아가고 아버지보다도 더 잘 챙겼어 라면서 대뜸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아프시면 네가 돌봐드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돌봐드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돌봐드릴 수 있냐니 자기는 쏙 빼놓은 질문이잖아요. 저는 황당해서 질문이 별로인 것 같아 이상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부모님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는 누군가가 챙겨야지 라면서 이런 질문이 왜 이상한 건지 난 모르겠다. 오히려 네가 이상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부모님이랑 연락을 안 하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로 두 분과 연을 끊은 상태거든요.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내가 돌볼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도 못하면서 왜 저한테는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지도 모르겠거든요. 나중에 아픈 부모님을 돌봐줄 수 있냐는 남자친구의 질문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여자친구입니다.
오빠, 지열 오빠, 혹시 아침에 뭐 잘못 먹었어? 시부모님이 배 아파서 나은 건 오빠인데 왜 내가 돌봐드려야 돼? 오빠는 뭐하고? 시할아버지 병치레 하실 때 어머님이 고생하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오빠, 질문이 잘못됐어. 100번 양보해서 내가 돌봐드릴 건데 너도 좀 힘을 보태줄래 했으면 모를까? 왜 너는 쏙 빠져, 동그라미? 아, 박 변호사님, 오늘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남자친구. 뭐? 백다에 너 말 다 했어? 너 우리 양씨 집안 사람 되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돌봐드려야 하냐고? 며느리 돌이라는 거 너 모르니? 너 그렇게 잘났어? 야, 부모님하고 의절한 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딸처럼 품어준다고 하는 판에 와, 진짜. 야, 그리고 우리 엄마 아프면 당연히 내가 돌보지. 다만 너의 며느리로서의 자세를 좀 시험해보고 싶었다. 왜? X. 박 변호사님 왜 웃으세요? 뭐 시험할 수 있는 그건 아닌데. 예. 예. 자, 질문은 먼저 오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저 말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저 남자친구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아프면 이제 뭐 자식이 여건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옆에서 케어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남편이 될 수 있는 이 남자친구의 느낌이 좀 거칠고 강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뭐 무조건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 대화의 기법 같은 것들이 원래 그 속에 있는 마음은 그렇지는 않은지는 모르겠으나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여자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런 그 자세로 나가면 피곤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이제 뭐 시집을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유도를 해야지 처음부터 아예 대못을 박아서 너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놓고 나중에 조금만 잘못하면 너 그때 그렇게 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갈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일단 저도 이제 부부들 상담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각자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뭐 언제 뭐 20대, 30대인데 뭐 조선시대에 사는 건가?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각 가정에서의 경험은 다를 수가 있는데 세상이 변했다는 걸 이 사람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문제는 가정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가진 가치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3개월 됐다니까요.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고 그런 성격, 그러니까 고쳐지기 힘든 성격이면요. 빨리 헤어지는 게 진짜 평생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헤어져야 된다. 그래도 좀 더 고민해봐라. 아니,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성과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강요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남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매우 짧다는 거예요. 3개월 정도 만났고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강요하는 것 그게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지고 헤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요청하는 게 뭐 잘못된 거 우리 도둑질을 같이 할래? 뭐 이런 거라면 지금 당장 헤어져야 되지만 전반적 취지 자체는 틀린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아, 그렇죠. 뭐 어른 그거는 뭐 거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은 싹 빠지고 아내한테만 시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석 달밖에 안 됐고 아직 미래가 창창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러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결정타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뭐 교수님 하실 말씀 있는 눈치이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그 나중에는 이제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김인수님, 본인은 안 한다는 말이네요라고 하셨고요. 찜꽁님, 당장 탈출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유지은님은 내 딸이면 바로 헤어지게 할 거예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최민선님 보고 계신가요? 어제 남자친구랑 영종도에 레일바이크 타러 가셨다고요. 세상에, 그런데 저 좋은 걸 타시다가 그만
레일 위에다가 귀하디 귀한 지갑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분실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슬프셨다고요. 자, 그런데 남친이 오늘 아침에 일찍 까똑 응? 뭐지 이 시간에? 하고 봤더니 어머 내 지갑! 민선아 아침에 영종도 와서 이거 찾았어. 히힛. 추운 아침에 속상해하는 여친 위해서 영종도까지 가서 지갑 찾아둔 내 멋진 남친 이정아, 너 완전 사랑해. 너만 사랑할 거야 하셨어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가해자는 술자리에서 남자들끼리 하는 스킨십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한 사회 초년생이 회식을 하다가 직장 상사한테서 폭행을 당한 사건인데요. 자, 시작은 지난 9월 한 축하 자리였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20대 중반 남성이고요. 부산시 산하의 부산문화회관이라는 곳에서 인턴으로 잠깐 근무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하려고 가볍게 술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기관에 노조 간부분이 갑자기 좀 함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나누는 가운데서 이 간부가 뭐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꼬물꼬물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흉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좀 전에 술병을 살짝 들었던 거 보이시죠? 괜히 뭐 특별하게 자기 혼자 군대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폭언을 또 했다라는 설마 겁니다. 저걸로 뭐 내려치겠다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비슷하게 흉내를 냈던 것과 말을 했던 겁니다. 자, 노조 간부, 노조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투쟁하는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인턴,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가장 약자인 인턴을 성희롱하고 폭언하고 또 뭐 이렇게 이런 신용까지 하고 급기야 다른 것도 휘둘렀다고요. 네, 그러면서 이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가혹한 행위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가해자가 땅바닥을 지금 가리키더니 머리를 박아라고 수차례 강요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가 죄송하다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박는 척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가해자가 갑자기 신고 있던 이 신발을 벗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피해자는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끄덕이고만 있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예. 저 신발 신고 화장실도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저거는 폭행 떠나서 상당히 모욕적인 어떤 폭행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이 피해자가 이 신발로 폭행을 당한 이후에 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닿았어 머리에. 닿았어요. 이 바닥이 매우 좁으니까 행동 조심해라. 또 무대 이 세계가 군기가 상당히 세다. 소문이 빠르다. 바닥이 좁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팀장이 이 가해자를 가리키면서 얘 누군지 아느냐. 이 밖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다. 얘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피해자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인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유 없는 폭행 또 당했고 신발로 이거를 그 사람한테 잘 보여라 말도 조금 이해할 수 없어서 상당히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또 폭행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바람을 쐬려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솔직히 인턴이라면 말이죠. 그냥 뭐 제가 정확한 무슨 정규직 전환이 약속된 그런 인턴 신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설령 그렇다고 해도 양 변호사님 그냥 아저씨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직장 상사도 아닌 것이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장 내에 선후배가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노조 간부라면서요. 아니 존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요즘은 저는 이런 것도 볼 때마다 가끔 요즘에 뭐 그런 얘기 그런 많이 하지 않습니까? MZ들한테는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 하겠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요즘 분위기인데 저기는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 피해자는요 인턴 신분이었던 만큼 폭행을 당한 후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었는데 하지만 가해자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실제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 카톡이 추구를 죄송합니다. 카톡이 추해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아팠습니다. 좀 신고해. 아닙니다. 신고해.
못하게 돼요. 아까는 신발로 그랬는데 지금 저 사진에 그 손에 쥐고 있던 게 담뱃값이랍니다. 저걸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교수님. 예, 지금 이제 평소에 아마 이 노조 간부가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술자리 도중에 독하기로 유명한 담배 한 갑을 사왔다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피해자를 따라서 바깥으로 나와서 거기 자기가 사온 그 담뱃값에 보면은 뭐 이걸 많이 피면은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쭉 읊으면서 야, 나는 담배 안 펴. 그러면서 갑자기 담배 2개 피를 피해자 입에다가 강제로 물린 뒤에 불까지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인데요. 독한 담배, 발암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읊음, 그리고 2개 피를 갖다가 한꺼번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학성에 있어서 총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이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휴대전화를 만지려고 하니까 야, 그렇게 그게 카톡이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욕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은 그럼 너 신고하라. 참 이 노조 간부가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야, 저희가 보통 흡연 장면은 이렇게 블러를 치는데 저 장면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대요. 업무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자, 일단 술에서 깨서 이 가해자가 뒤늦게라도 사과를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나이의 스킨십. 자, 신발로 문지르고 담뱃값으로 폭행을 한 게 사나이의 스킨십이었다고 하더랍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피해자의 심정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폭력 자체가 말이 안 됐고 뭐 신발로 그렇게 당하는 게 너무 모욕적이더라고요. 근데 스킨십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친구 사이도 아니고 지금 이거 위계가 되게 많이 차이 나는데 뭐 일방적으로 저는 당한 건데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스킨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저도 좀 참담한 상태예요 지금. 아, 부산 사나이. 뭐 같이 술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약간 뭐 이런 건가요? 저렇게 해놓고 저걸 스킨십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다음 날인 9월 11일은 피해자가 휴가여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피해자에게 연락 온 사람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12일에, 그러니까 다음 날에 출근을 해서 한 직원과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면담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그날 오후에 가해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가해자는 어제는 네가 자리에 없어서 사과를 못했다. 이 말이 끝이었다고 합니다. 휴가이긴 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대요. 근데 전화나 문자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후 9월 20일에 이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면서 이 부산 문화회관 노조 간부인 가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락이 한 번 없던 가해자는 술자리에서 이 통상 남자들끼리 하는 스킨십이다. 이렇게 해명한 게 다였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부산 모독입니다. 예. 야, 이게 무슨 스킨십입니까? 본인이 당했으면 그걸 스킨십을 누가 신발로 얼굴에 갖다 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또 문제가 더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조사하는데 상당히 늦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같으면 이 부산 문화회관인데 여기는 30일 안에 조사가 돼야 되는데 한참 지난 이후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가해자가 거짓말을 했던 게 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CCTV 지금 나왔던 신발, 뭐 담뱃값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영상을 좀 얻으려고 가게에 갔는데 이전에 가해자가 와서 이거를 확인하고 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기억도 안 난다,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결국은 자기 한 행동을 스킨십을 하면서도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피해자를 또 기분 나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저 노조 간부 가해자가 사과를 하긴 했대요. 자, 그런데 엉뚱한 데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입장문을 올렸다는데 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 잘못을 통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자가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피해자는 빠져 있죠. 그리고 그래서 사퇴하겠다, 지회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회사 그만둔다는 거 아니고 그냥 노조 간부 역할만 그만두겠다라고 합니다.
인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지금 아직 인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다니겠습니까?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도대체 언론사에 제보했는지 찾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다닌다는 겁니다. 뭐가 명예훼손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증거 화면까지 다 남아있는 바람에 저거 만약에 피해자가 작심을 하고 뭐 경찰에 간다고 하면 저 폭행의 강요의 두 차례 증거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어디서 왜 명예훼손 얘기를 본인이 꺼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따끔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그 힘이 있을 때 그 주위 사람들에게 그 힘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처음부터 노조 간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신입 직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걸 갖다가 고려를 해야죠. 그 어떤 조그만 그 권력 잡았다고 그렇게 행세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의 한 백숙집에서 16명 단체 예약을 한 손님에게 노쇼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당일에 확인 전화를 하지 않은 식당 책임도 있다며 거부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봅니다. 자, 요즘 단풍이 절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단풍객들이 많은데 역시나 했는데 또 이런 사건들, 제보들이 막 줄줄이 옵니다. 네, 제보자는 서울에서 누룽지 백숙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근처에 산이 있어서 가을이 되면서 등산객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난달 26일에 1시쯤 단체 손님 예약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1월 2일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 16명이 방문을 할 거고 이 메뉴는 가장 비싼 오리백숙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4개를 그것도 주문을 했습니다. 또 차 4대가 갈 건데 주차 공간을 꼭 좀 마련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약을 한 손님들은 이날 오후 5시쯤에 가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16명이 앉아 자리도 확인을 하고 삼계탕도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손님들은 혹시라도 단풍이 좀 덜 들면 예약을 한 주 미룰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하루 전이라도 미리 연락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예약한 날에는 도착하기 10분 전에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 음식 맛있다 이렇게 미리 와가지고 답사까지 하고 갔어요.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날 안 왔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이니까 손님들은 또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12시에서 12시 30분가량이면 금방 만석되잖아요. 근데 16자리는 딱 비워놓고 주차장도 비워놓고 있는데 코빼기도 안 보였고 그리고 백숙이라고 하는 게 금방 조리해서 금방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거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분들이 아니면 이분들 안 온다고 해서 다른 손님한테 마침 끓여놓고 있으니까 드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끝까지 안 나타났고 2차례나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거 다 그냥 버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예. 연락을 해서 어제 예약한 손님인데 이 못 간다는 걸 깜빡하고 전화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깜빡했대요? 예, 어떻게 하느냐는데 이거 다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미안하다 깜빡했다 그 말만 계속 하더랍니다. 자, 주말 등산객 제일 진짜 바글바글 할 때 아닙니까? 가장 바쁜 시간에 그것도 가장 비싼 메뉴로 4개나 주문했는데 깜빡. 자, 이게 바로 노쇼가 아닐까요? 자, 황당하지만 사장님은 그래도 손님이니까 좀 좋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손님의 태도 점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유, 확인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장님과 예약 손님 나눈 통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집사람도 한정식을 오래 했어요. 예약을 고의적으로 패싱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게 고의적이 아니고 전화를 받고 맞다 그거 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근데 그걸 묻어달라 그러면은 그건 안 맞아요.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고요. 보상을 못 해주시겠다고 하면 저희도 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닭사까지 가가지고 닭백숙을 먹으면서 이제 맛도 보고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단풍이 안 들어서 그 다음 주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게 되면 아침에 전화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날만 생각하고 아무 확인 안 하는 거는 생각 안 하세요? 자, 닭백숙 감별사 우리 박 변호사님. 닭백숙
능이 오리백숙입니다. 정확하게 아, 네. 말하면 매우 고급 식품이고요. 죄송합니다. 푹 끓여야 됩니다. 또 와가지고 언제 됩니까? 하면서 막 뗐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능이 오리백숙을 푹 끓였는데 그날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요거 냉동할 때는 가져가라. 돈 내고 그게 맞잖아요, 아, 사실은. 냉동. 냉동해서 그렇죠, 음식값 결제 가져가라. 그럼 먹어라. 해가 먹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아니 그거 좀 아니지 않느냐. 부당하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아닌 사장님 탓을 해요. 자기가 뭐 자기 집사람인가 한정식집 오래 했다고 하는데 수십 명씩 안 온 적 그건 쥐사정이죠. 한정식집이랑 달라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단체 예약하면 전날이든 당일에 좀 확인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확인 안 했느냐. 또 이렇게 내가 정중히 이렇게 사과하는데 왜 보상해달라고 하느냐라고 아니 재료만 준비해 놓지 왜 조리까지 하느냐 등등 그렇게 나중에는 반반하자 책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닭반 뭐 반입니까? 근데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능이 제가 침이 고요. 능이 오리 백숙 아닙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거 푹 끓여 능이가 푹 끓이고 오리 푹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가 많이 덜 됐으면 와가지고 왜 안 해놨습니까?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이게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아, 이게 진짜 저희가 연출한 게 아니라 진짜 방송 사고급 진짜 실제 막 그 생리적인 지금 반응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거든요. 능이 오리 백숙 너무 맛있어요. 오 교수님, 그러니까 진짜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무슨 뼈다귀 해장국처럼 뭐 계속 끓여놓고 있다가 오면 바로 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아마 이제 그분들이 와서 뭐 맛있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을 때는 뭐 그거 다 알고 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자기들은 깜빡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 고의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결과는 즉 다시 말해서 귀책 사유는 이 주인 그 사장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깜빡한 그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식값을 못 내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그 연락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결국 조리했던 오리 백숙은 전부 다 전량 폐기하고 일원도 받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배상을 요구한 그 사장님 문자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고 그래서 사과도 못 받고 고스란히 28만 원 피해를 받고 또 그날 이 사람들 온다고 해서 다른 손님들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피해도 크고 그런데 이분이 아니 그 이전에 사전 답사까지 한 그런 꼼꼼한 사람들이 왜 예약을 깜빡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직근무했던 태도가 너무 뻔뻔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는 번거롭다 하더라도 예약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아유, 그렇구나. 자, 이번엔 말이죠. 또 다른 식당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똑같은 노쇼고 역시나 백숙집. 네, 이곳은 이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백숙집인데요. 지난달 27일 아침 6시 반에 온라인으로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이 손님은 12시 30분, 그리고 인원은 4명, 그리고 토종닭 백숙 하나를 예약을 했습니다. 사장은 11시에 가게를 열자마자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 토종닭 백숙은 좀 일반 백숙하고는 좀 달라서 오랜 시간 동안 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12시 반에 밑반찬들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이 손님들은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전화도 안 받았다가 다시 전화를 했을 때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본인들이 먹겠다고 아침 6시 반에 예약까지 해놓고 설마 안 올까? 아유, 좀 늦는 거겠지 하고 전화를 하셨대요. 자, 그런데 황당하게도 사장님 전화를 받은 그 아침 새벽에 전화 예약했던 그 손님 대뜸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사장님입니다. 어디요? 사진이요. 12시 반 예약이신데 언제쯤 도착하실까요? 저희 아직 안 끝나가지고 일단 취소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아니 음식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12시 반에 맞춰서.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장님. 아니 근데 사람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냐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저희는 음식을 해드렸고 이게 1시간 동안이나 삶아가지고 만든 음식인데 그 미리 전화를 주시던지 음식 올리기 전에. 와, 이번 게 더 세네 이게. 그러니까 전화 계속 안 받다가 전화 받아서 하는 말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약해놓고 예약한 식당에서 전화 온다는 것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식 다 됐다고 그러니까 아니 골프 손님 모시고 골프 치는데 이게 왜 음식이 다 됐냐 물어보고 지금 음식을 조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맘대로 하느냐 취소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물어보고 조리를 시작했어야 되지. 예약의 의미를 이분은 모르나 보죠. 그리고 아니 이게 본인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백숙이라는 걸 조리하려면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없다는 거. 무슨 컵라면에 물 붓는 거 아니잖아요. 박 변호사님이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능이오리 백숙하고 또 토종닭은 저는 토종닭 좋아합니다. 아, 또 진짜? 다릅니다. 다르군요. 저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저걸 어떻게 정성 들여서 만든 건데. 하여튼 너무 화가 나서 이 사장님은 또 경찰에도 연락을 했는데 이 손님이란 사람이 경찰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골프 치고 있는데 손님 없이 골프 치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황당한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났다.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던 거예요. 자, 사장님은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드신대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저도 답답한 마음에 노쇼에 관한 글을 올리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거 보고서 경찰서로 한번 가본 거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경찰서에 가도 그런 소액이나 그런 금액은 이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이제 장사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요식업은 더 이상 하기 힘든 직종이 됐다고. 자, 그 박 변호사님, 아까 두 번째 사례, 지금 이번 사례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닭백숙에 대한 예의락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뭐 고기 같은 거 구워 먹는 거 그거하고 닭백숙은 다릅니다. 한참 동안 끓여가지고 저 봤죠? 아주 정결하게 나오고 국물도 있어야 되고 쌀도 있어야 되고 그 찹쌀 해가지고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거 사실은 저는 골프라는 거는 시간이 거의 정해졌기 때문에 딱 맞춰고 가는 거거든요. 아마도 까먹어버렸거나 아니면 딴 데서 딴 거 먹거나 이런 상황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약할 때 주의해라고 노쇼할 때 책임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손님이 잘못한 게 전혀 없고 당당하게 자꾸 나오니까 그게 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백숙에 대한 예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사를 못할 것 같다라고 좀 노쇼 같은 거 뭐 외국 같은 법으로 보호해 주는데 우리도 좀 보호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예, 오 교수님, 진짜 선불 그 예약금을 좀 받는 게 좋겠죠, 이제. 저는 뭐 예약금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먹튀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뭐죠? 이게 눌러가지고 하는 키오스크. 거. 키오스크. 예, 그 제도 좀 활성화해서 이 자영업자를 좀 보호하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아이를 자전거에 태워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부부. 잠시 후 무슨 일인지 편의점 문 앞에서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는데요. 급기야 여성 한 명은 뒤로 밀쳐지며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대체 이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 지난 8월 편의점에서 벌어진 사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보자분은 편의점 운영을 하시는데 지난 8월 어느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한 67살 정도 되는 꽤 큰 아이를 세발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이제 자전거차로 편의점으로 들어왔답니다. 근데 저기 흙밭을 건너서 오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제보자 어머님도 편의점에 같이 있었는데 아이고 아가이가 큰데 자전거를 타고 왔네 이렇게 이제 한 말씀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 아이의 엄마는 듣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아, 동네 참 희한하게 한다, 참 야박하다라고 이제 또 약간 궁시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아이 아빠가 편의점에서 뭘 샀는데 그걸 왜 사냐고 빼라고 또 그렇게 또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이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은 나 이거 먹을 거야 하면서 거기서 또 부부싸움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전거 타고 온 거에 대해서 아유, 이거 참 왜 자전거를 타고 왔어? 그랬더니 아유, 동네 장사 참 희한하게 하네. 혼자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과자 뭘 고르는 거 가지고 부부싸움으로 번졌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싸우던 부부가 대뜸 제보자에게 그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한테 화풀이한다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안 사셔도 되니까 나가주시오 했는데 손님 쫓아낸다고 뭐 이런 집구석도 아니고 이렇게 할까. 집구석이 무슨 집구석인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됐다 다 나가자 이러면서 남자는 애기 그 자전거를 끌고 갔고 여자도 발을 막 바닥에 구르면서 그런
당시 이제 다 나갔을 때 가게에 소금이 조금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조금 뿌리는데 어머니가 한 움큼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나가고 난 뒤에 문을 열어가지고 입구에다가 훅 던졌어요. 그 여자가 나가다가 돌아봤는데 소금 뿌리는 걸 본 거예요. 그 여자가 문을 발로 차면서 문 열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다가 쫓아나갔는데 남자가 막 뛰어오면서 문을 확 열어젖히면서 몸으로 저를 밀쳐서 제가 뒤로 구르면서 나다빠져서 제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와, 이거 뭐예요, 박 변호사님? 상황이 지금 엄청 커졌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제보자가 이 아이가 그래 들어오니까 좋게 이제 얘기했는데 기분이 나쁘셨나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대한 잘 응대를 하려고 했는데 막 발구르면서 엄마가 화를 자꾸 내니까 또 제보자가 반말을 왜 하냐고 하면서 말다툼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아빠가 어쩌라고 뭐 미쳤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보자 어머니가 아예 안 팔 테니까 가시라고 더 이상 장사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니까 아빠가 됐다 가자 하면 나갔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자, 큰 소리가 이렇게 뭐 오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상황이 일단락이 되는 듯 했는데 상황이 더 커진 거예요. 네, 이 제보자에 따르면 편의점에 작은 소금 단지가 있대요. 근데 이 용도가 이제 아침마다 좀 부정 타는 걸 막으려고 뿌리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소금을 부부가 나가고 나서 이제 입구에 뿌렸는데 이걸 아이 엄마가 본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지 문을 발로 찼다고 합니다. 이 아이 아빠도 쫓아와서 문을 밀치고 이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이 문을 잡고 있던 제보자가 밀쳐서 넘어지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뒤로 이렇게 구르게 됐습니다. 결국 제보자와 제보자 어머니는 이 부부와 2차전을 벌이게 됐는데요.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좀 뜯어 말려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보자가 넘어지면서 이 쇄골 아래 갈비뼈가 부러졌고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 교수님 뭐 일단 보시기에는 소금 뿌리는 제보자 측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소금 뿌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걸 다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조금 타이밍이 조금 뒤쪽에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데 또 이제 일이 잘못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눈에 또 띄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이게 일파만파로 상황이 이제 급발진한 것인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처음에 이제 어머니가 아이 들어왔을 때 했었던 그 얘기가 아마 이제 그 지역 사투리가 있다 보니까 좀 상대가 좀 거칠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어머니가 거기도 애가 있고 어떻게 애 앞에서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감정이 조금 더 격화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제보자는 이 부부를 상대로 해서 상해,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을 했고요. 부부가 입건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일파만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뭐 어느 쪽이 더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단 저희는 있는 그대로를 전해드리고요. 보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가 조금 어떻게 보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 제보자 어머니가 최근에 경찰에 연락을 받으셨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소금 폭행. 자, 직접 들어보시죠. 며칠 전에 그분들이 저희를 고소를 했어요. 소금을 던져서 폭행을 했다. 소금을 맞아서 이 사람이 옷에 소금이 다 묻고 머리카락에 소금이 묻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소금을 쳐맞았다. 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어서 자기를 모욕했다. 한참 몇 달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올해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갔는데 제가 소금 뿌린 거에 대한 벌금이든 뭐든 할 수 있어요. 가고 나서 했어도 되는데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바닥에 왼쪽에 뿌렸어요. 왼쪽에 문도 그렇게 열지도 안 했고요. 그거를 그 사람 얼굴에 다 맞아갖고 막 이랬다 하고 그 남자는 또 보면 저 뒤에 가고 있거든요. 근데 뒤에 맞았대요.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뭐 경찰의 어떤 그런 처분이나 이런 게 잘못된 건가요? 일단 뭐 경찰의 처분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건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보자가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보신 CCTV 화면이나 이런 것들은 제보자가 원래 그 부부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던 건데 그 CCTV 영상을 근거로 또 이 부부도 제보자 쪽을 고소를 한 겁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욕설을 해서 모욕죄라는 거고 제보자의 어머니는 이제 소금으로 폭행을 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경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모욕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좀 불충분하고 소리가 녹음은 안 돼 있을 테니까. 그런데 CCTV 영상을 봤었을 때는 이 제보자의 어머니는 그 손님들을 향해서 이 소금을 던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 부부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그 방향으로 소금을 던진 게 맞아 보여서 폭행에 해당한다라고 경찰 단계에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그 소금이 이렇게 꼭 뭐 몸에 맞아야만 폭행이 되는 건 아니죠? 뭐 물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김치 싸대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게 맞아서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폭행이 된 신체에 대한 유형적 행사를 다 폭행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에 했느냐, 땅바닥에 했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상으로는 제보자는 부부를 상해 모욕,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고요. 해당 부부는 제보자하고 제보자 어머니를 폭행죄로 지금 소금 폭행죄로 고소를 한 상황인데 제보자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는 땅에 태는 거지 사람 얼굴에 한 것도 아니고 특히 지금 남편한테는 절대 던지진 않았는데 왜 같이 고소했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영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얼굴에 던졌으면 폭행이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정말 얼굴이 아니라면 또 폭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 교수님이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계시는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제가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실 사소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이 자꾸 이렇게 커져 나간 것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송사까지 되고 이제 서로가 뭐 이제 수사기관에 가서 뭐 조사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 좌우에 이제 변호사도 두 분 앉아 계시지만 옛말에 송사 휘말리지 않고 사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른들의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이 나중에 시간이 오래 끌면요, 이 승자는 없고 패자만 둘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뭐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고소고발을 갖다 취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근데 교수님 말씀 다 맞는데 네. 송사가 그래서 세상에서 사라지면 박 변호사님 하실 일이 없잖아요. 좋죠. 좋은가요? 네. 사건 반장 나오시면 사건 됩니다. 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사 사라지면요.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은 있다. 안정이 세상을 구한다. 안정액.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인사돌? 좀 이른가 싶었는데 역시 인사돌 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좋아요. 잇몸 속부터 꽉 잡는 느낌?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